안녕하세요. 박지원 실장님이 경선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언제 죽었나요? 아니, 죽기를 바랐어요? 무사 생還. 예. 제가 지금 말이죠. 배가 고파서 예. 이 앞에 가서 냉면 하나 먹었는데요. 해남에서 한눈에 반한 쌀. 진짜 맛있어요. 해남 한눈에 반한 쌀. 한눈에 반한 쌀. 그런데 그걸로 밥 해가지고 이만큼 김치하고 밥 먹다가 여기 와서 서울 맛없는 냉면 먹으니까 끝나고 저희가 그럴 줄 알고 홍어찜이랑 미나리찜 뭐 이런 거 준비해놨습니다. 잠깐 드시고 갔어요. 예. 우선 저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박지원의 식탁 제작진이 이거 생화입니다. 예. 빨간 장미가 아니라 빨간 장미는 저쪽이고 파란 장미를 이렇게 찾아서 우선 간단한 선물 하나 올리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예, 예. 여기 러브레터도 있다는 점 봐주시죠. 미라클 150일 예. 메디치미디어 프랜차이즈 식탁. 이 파란 기적의 151석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영부인 검찰 정권에다가 과반수를 주면요. 지난 2년 어떻게 살았어요? 3년 우리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 지금 피렌체 의식탁 스태프들이 저에게 주신 대로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151석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파란 장미의 꽃말이 미라클입니다. 야, 이 꽃말이요. 예. 동백꽃하고 어울리네요. 어울리네요. 둘이 딱. 감사합니다. 예. 네, 차에 두고 예.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면서 예, 예. 이 러브레타의 의미를 해석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예전에 그 노래 있죠.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월남에서 돌아온 예. 새까만 김상사. 경선에서 돌아온 박상사. 감사합니다. 예. 공천 확정까지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이야, 이제 좀 오늘 또 예. 보니까 아침까지 벽에게 100개 이상의 기사가 떴더라. 그런데 제목이다. 올드보이 박지원의 기환이야. 내가 올드보이냐고요. 스트롱보이, 저는 스마트보이. 스마트보이. 그래서 어떤 후배가 그래요. 실장님, 누구나 스마트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아니, 저는 사실 박지원 식탁 장래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전업 방송인으로 모셔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더 잘 되셨고, 더 큰 식탁을 차려가지고, 총선 후에, 총선 전까지 바쁘실 거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 모아서, 큰 정치 하셔야죠. 경선에 통과는 돼서 공천이 확정되겠지만 4월 10일 골프도 장갑을 벗어봐야 알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그럼요. 예. 그래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예, 예. 해남반도 진도 국민들을 하늘로 모시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다짐하고 예. 우리 회의하면서도 그걸 강조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예. 서울로 오셔서 이제 오늘 첫 방송 출연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딴 데는 이게 뭐 출연자로 가시는 거지만 여기는 식탁 주인이잖아요. 글쎄요.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승리는 피곤한 것이다. 그렇죠. 아니,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예, 다 태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해남군청 앞에서 해남 군민 및 공직자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팻말을 들고 1시간 동안 인사를 하고 진도에 가서 또 가장 복잡한 로타리, 뭐 시골 로타리라는 게 뭐 서울하고는 다릅죠. 그래도 열심히 인사하고 완도에 가서 또 인사하고 민주당이 단결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싸우자 이거예요. 예, 예. 지금 안 싸우면은요 나라가 망합니다. 예. 그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예, 현안 얘기 좀 몇 가지 하고 또 해남 완도 진도 총선 27일 정도 남았거든요.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현재 판세를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 그 부분부터. 해남반도 진도요? 아니, 전체. 전체요. 뭐. 그것은 조금 일타고 생각해요. 아직도 이르다. 공천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천이 끝나면은 저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민주당은 포장을 잘못해가지고 시끄럽지만은 개혁, 혁신 공천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포장을 잘해서 조용했지만은 김건희 특검 방탄용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러면서도 용액관, 찐윤들을 요소요소에 잘 틀어 넣었는데 이제 알토란 같은 지역구가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 계속 지금 되고 말씀해 오셨죠. 있잖아요. 예. 그쪽은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공천이 잘 끝나면 보고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공동 선대위원장을 꾸렸는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완탑 그리고 네 분을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권역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 벌써 국민들이 짜증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건 아직도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참신한 모습이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 계속 이제 비판만 하고 다니니까. 그렇죠. 입만 벌리면은 민주당, 좀 진부해졌어요. 이재명 대표, 운동권 청산.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또 자기들 운동권은 공천도 잘해요. 벌써 김부겸 총리는 이제 어젠가 인천 남동구 서구 지원 나섰고 수도권은 조금씩 그 민주당 공천이 이제 정리도 되고 또 알고 봤더니 이 공천이 괜찮더라. 기본적으로 이 기득권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 이렇게 보는 것 같더란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나 일부에서 상당히 이 폄훼 평가를 하는데 보세요. 저도 그래요. 경선이 국민 50%, 당원 50%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안 좋으면은 국민도 당원도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잖아요. 제가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저는 국민과 당원들이 상당히 아주 화나가 있어가지고 이재명 민주당한테 기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나를 봐라. 편파 공천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지금 대단히 죄송한 우리 다 아는 국회의원들한테 미안하지만은 그 공천된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민영배. 민영배 하나 살았죠. 이 전라남도에서는 이계호, 김원희 아마 둘 정도 살았어요.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 중진 불패했다가 또 나오잖아요. 돈봉투 했는데 정우택 부의장이 돈봉투로 공천이 취소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가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아까 케이크를 준비했다가 케이크 돌리고 자축 분위기가 든 사람 저쪽 땅에 욕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요. 그 양반은 그래도 꽃 한 송이로 했습니다. 아니 그 양반은 뭐 5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렇죠. 수도권은 좀 이 개혁 공천이랄까, 물갈이 뭐 이런 거 호남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부산, 경남, 울산하고 충청권이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전체를 모르지만은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일찍 그런 건의를 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탄압받은 게 방송계다. 그 다음에 경찰이다. 그래서 저는 YTN 그 앵커 노정면 앵커가 인재 영입을 해서 부평으로 갔고 유삼영 총경, 이지은 총경 이 두 분은 경찰대학 출신인데 특히 이지은 총경은 좀 유별난 경력이 있어요. 경감 때 검경 수사권 독립으로 검찰 법조인들이 하도 심하게 하니까 나도 한번 로스쿨 가겠다. 그래서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됐잖아요.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하니까 이걸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했다가 다 예. 설이 맞은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노정면 앵커하고 또 유사명, 유사명, 이지은, 예. 여기를 영입했는데 이번 토요일 16일인가요? 예. 16일 날 3시에 유사명 총경은 동작에서 개소식을 하고 마포에서 5시에 이지은 총경이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가요. 그리고 그 오전 낮 시간에는 우리 노정면 앵커하고 부평에 가서 시장 돌고 또 바로 옆구에 내가 국정원장 할 때 기조실장 1차장을 한 박소는 예. 후보가 인재 영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경선이 됐더라고요. 거기도 가보고. 애둘러서 얘기하시는데 지원 유세나 행사 참석 필요한 분들은 이 방송 보고 연락드리라는 말씀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써놨어요. 나를 필요로 하면은 나는 분골쇄신해서 내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지원 유세를 가겠다. 그래서 내 이름은 박지원이다. 예. 그런데 지금 이광재 저 분당 거기 지금 아주 핫해요. 아주 여론조사. 핫하죠. 제가 가면은 이광재 이겨요. 저한테 오늘 또 전화 왔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안철수 후보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분은 정치를 안 해야 돼요.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가서 단결시켜 보려고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전국의 호남 향후들을 뭉치게 하는 데는 제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지금 용산에서도 오라 뭐 지금 세도하고 있습니다. 대표보다 더 인기가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재명 대표, 이해찬, 김부겸 이분들이 다 나가서 하고 저는 조용조용히 다니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박지원이 가겠다. 나는 내일보다는 지원을 잘한다. 그래서 이름도 박지원이다. 예. 그럼 이제 그 대신 해남반도 진도 우리 유권자들 양해를 좀 그분들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양해를 해주셔야죠. 그 충청도는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이 좀 가서 아무래도 좀 돌아주셔야 될 거. 그분도 건강이 좀 뭐 이렇게 썩 원활치는 않지만 어쨌든 PK가 저는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건은 돼 있는데 누가 불을 땡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조국이 지역구에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뭐 그 당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자리 비워가지고 불가능한 거죠. 저는 조국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미 정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과거도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말을 바꿀 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요. 그리고 조국 대표는 특히 로스쿨 교수 출신 아니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다워야 된다. 그러면은 이미 국민들에게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를 내지 않고 비례 정당으로 간다.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만약 지금 조금 올라온다고 지지도가 올라온다고 우리도 지역 내고 내가 지역 나갑니다 하면은 거기서부터 국민들한테 저 사람도 거짓말 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 돼서 안 돼요.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서 민주당이 요청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조국 처음부터 대표는 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으로 내가 정치권에 나오도록 직접 내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처음 얘기했어요. 저렇게 표창장이 가짜건 진짜건 일가족을 몰살시키면 나 같으면은 국민 대법원 즉 총선한테 국민의 판단을 맡겨보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창당했잖아요. 창당했을 때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민주당한테 비례연합정당으로 함께해라.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창당됐어요. 지금 얼마나
막 지지도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창당하고 이재명 대표를 처음 방문 인사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역시 훌륭한 지도자예요. 같이 가자. 예. 같이 가자.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 입장으로서는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대표도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투표를 해주기 바라지만은 목적이 같기 때문에 즉 윤석열, 김건희 정권, 검찰 정권의 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합할 수는 있다. 그렇게 봐요. 지금도 그래요. 그 조국 대표가 창당대회 치르고 창당대회 대표 되고 나서 이렇게 좀 플레이하는 거 좀 보셨어요? 네, 봤죠. 조국 대표하고는 잘하지 않아요? 같이 사진 찍으면 손해예요. 아, 너무 미남이라?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나는 절대 옆에 안 서요. 아니, 키가 커가지고 멋있잖아요. 키 차이 별로 안 나실걸요? 아니요. 많이 커요. 180인데. 아니, 그러니까. 같이 서는 사람들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됐든 멋있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 위협을 느끼는데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처음부터 조국 신당을 비례연합당으로 받아들였으면은 민주당이 훨씬 좋은 거예요. 더 커졌다? 더 커지지. 그런데 그걸 배척했다가 지금 같이 가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그 정리를 해줬는데 저는 아주 위험한 진짜 민주당 후보로서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지금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지층들이 나 투표하지 않겠다 하고 기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래 그래도 조국 혁신당에는 비례대표는 찍어줘야 돼. 투표장이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플러스섬 게임이다. 플러스죠. 파이를 키운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모든 인생이나 정치나 어떤 것이 왔을 때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라 이거죠. 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뭐냐? 조국 혁신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나 기권하겠다 했던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를 그것만 찍겠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을 거다. 그러니까 오면은 그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2번을 안 찍죠. 1번 민주당을 찍기 때문에 결국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가야 된다. 당연히 민주당을 찍어야 되지만은 저는 다른 당도 찍을 수 있다. 예. 국민의힘만 찍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면요. 왜 올라가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폭발 직전이에요. 분노가. 굉장히 수위가 올라간다고요. 그거를 조국 혁신당이 탁 건드리고 있다 이거죠. 그것을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강하고 신랄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믿을 건 너다. 이거예요. 엄숙한 표정으로 한동훈 특검법부터 시작하겠다 뭐 이러죠. 그러니까 딱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고 저한테도 끌어내려라. 왜 말만 하고 못하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배지를 붙여주면 내가 야무지게 더합니다.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이해를 해요. 예.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김건희 여사를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요? 안 보이니까. 예. 전부 언론에서도 사라지고 안 보이니까 욕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농담하면서 그랬어요. 이종섭 대사하고 호주로 도망갔나? 그래서 내가 검사들 칼럼 보면 그러잖아요. 걸리면은 도망치고 부인하고 백사라. 1도 2부 3백.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로 도망가고
부인하고 지금 백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같이 갔나? 전혀 없더라니까요. 그 작전은 잘 썼어. 김건희 여사랑 같이 간 게 아니고 이제 그 김건희 이슈가 이종섭 이슈로 지워졌죠 지금 그렇죠. 현재. 예, 그리고 안 보이니까. 뭐 조폭계를 닮았다, 뭐 너 잠깐 나가 있으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른 유튜브에서 했으니까 전 요 하나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원래 이 양반을 대사로 임명한 게 호주에 호주에 그 방산물자를 좀 팔아야겠다, 수출해야겠다. 많아요. 그런데 많이 팔아요. 예, 실적이 많이 그동안 있었고, 근데 이런 사실이 그 영어로 콜옵션, 국내에서 다 아니 호주 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아니 지금 그분이 역할을 하러 간 게 아니라요. 최상병 문제로 도망친 거예요. 아니 보낼 때는 그렇게 보냈는데. 아니 보낸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위험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샤랍 입 다물고 가서 있어라. 그런데 국민이 민주당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MBC는 저 호주까지 따라갔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호주 언론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거 아니에요. 호주 ABC가 꽤 큰 방송인데 거기서 아주 자세히 보도했고요. 글쎄요. 국익 차원에서라도 소환하고 새 대사를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탄핵하자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감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법치국가가 되는 거예요. 정말 탄핵으로 아니 가실 거예요? 어떻게 범죄 혐의자를 출국 금지됐는데 해제해가지고 그런 데로 보내냐고요. 증거 인멸과 그 도주의 우려가 구속영장을 띄는 딱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둘 다 해당하잖아요. 저도 지금 출국 금지됐다니까요. 재판 받는다고. 국내에서 정치허시란 얘기입니다. 너무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이종섭 장관은 최상병 문제에 굉장한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출국 금지했는데 그거 딱 해제해가지고 그러냐고요. 이건 아니지. 결국 최상병 사건을 덮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했냐 안 했냐인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지금 밝혀져요. 예. 어떤 경우에도요. 이번 총선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법치국가, 공정과 상식, 정의가 서는 나라냐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다 과반수를 허락해 주면은 지난 2년간 여소야대 전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3년을 어떻게 살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과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조국신당, 조국혁신당 등 다 해서 200석만 되면요. 이 나라 민주주의 살릴 수 있고 김건희 특검할 수 있어요. 그게 조국 장관이 기업백 할 수 있어요. 조국 장관이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지도가 올라간다니까요. 민주당도 내 말 들으면 올라가요. 뭐 200석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실장님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의석수는 비슷할지 몰라도 총선 이전의 야당과 총선 이후의 야당은 질적으로 좀 다를 것 같다. 다르죠. 기세가 등등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결해서 강한 야당이 돼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79석 가지고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정권 교체를 했고 115석을 가지고 정권 재창출 노무현을 당선시켰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대통령이 이뤄가지고 이 꼴 됐지 않냐. 잘못했다 하면은 이제 회초리 맞을 만큼 맞았으니까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시대 정신은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의 심판 아니에요. 지금 민생 경제가 잘 돼요? 민주주의가 잘 돼요? 남북 관계가 잘 돼요? 외교 관계가 잘 돼요? 그리고 특검으로 모든 것이 됐으면 대통령 외교 나갈 수 있는데 이제 대통령은 나머지 3년간 민생도 안보도 안 좋기 때문에 외국 못 나간다니까요.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200석을 차지하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실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잘 못했습니다. 근데 회초리도 맞았고 물갈이도 확 했으니 다시 한번 200석 밀어주십시오. 이 얘기네요. 민주당이 200석 소리는 못하죠. 그러니까 민주진보 개혁 세력,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이러한 세력들이 같이 약진해서 거기를 확보한다 하면은 김건희 특검도 되고 예. 양평 고속도로, 디올백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최상병 문제, 이종섭도 잡아오고 또 민생도 살리고 이태원 참사 이것도 이태원 되고. 참사도 하고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이제 경선도 통과하고 하셨으니까 뭐 역할을 좀 하셔야 수석 부대변인 가시는 거예요? 나는 수석 부대변인 시켜주면 하고 안 시켜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내 발로 찾아다닌다니까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오늘도 6명이 지금 연락 왔어요. 그거 보고. 이 방송 보고 또 6명. 그렇죠. 그래서 와달라. 간다니까요. 제 돈 들여서. 선대위원장은 이미 3분이 계시고 명예 선대위원장 이런 거 않고 실질적 선대위원장을 하시겠다. 이제 경선 통과해서 투표일까지에 이제 한 30일이잖아요. 그 상황에 실장뿐만 아니라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 30일 동안에 고개 들지 말고 뭐 이것도 있지만 건강 관리라든지 뭐 마음을 어떻게 좀 가져야 된다든지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 타도예요. 그러니까 세게 싸워야 돼요. 목소리를 세게 내라. 네, 그렇죠. 그리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를 하지 마라. 딱 2가지만 얘기. 그러면 딱 하고 싶은 말을 압축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것만 얘기하고 다니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지는 심플하고 repeat 반복해라. 여러 길게 얘기해봐야 안 돼요.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 심판입니다. 지난 2년간 좋았습니까? 민생 경제가, 남북 관계가, 민주주의가, 외교가. 이종섭 장관 저렇게 도망치게 만든 것이 잘한 일입니까? 김건희 특검 안 하는 게 잘한 일입니까? 디올백 8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받은 게 잘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그래야 쌍기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반복해라. 괜히 체력 바닥난 상태에서 말실수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박지원 실장님에게 지연 유세나 행사 참석을 요청하고 싶은 분은 바로 연락 주시라. 연락 주죠. 지금 저도 나중에는 바쁘면 나 못 간다. 뭐 민주당 후보들 중에 한 절반, 한 100여 명은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저건 박지원은 갑니다. 더 바빠지는 박지원 실장님의 경선 통과 첫 식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역시 주인이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 쓰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신고자들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하여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얘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 교체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데모크라시.